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할 부분은 접경지역의 이해에서 법규, 접경지역 관련된 법규와 주민의식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그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관련 법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의 기본 방향 및 내용과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련 계획 및 사업을 보면은 국토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시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자연환경보전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광역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법규를 보면은 첫 번째가 접경지역특별법입니다. 이는 2000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을 근거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법 등 상위 개념의 법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접경지역 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국토이용계획 및 수도권 정비계획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 세 법이 접경지역특별법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접경지역특별법은 제가 쓴 책 접경지역 개론 155쪽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제5조 접경지역 지원법 특별법의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18조 사업비의 지원, 시행령 제20조의 국고 보조율, 이런 참고 내용을 책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제2조 정의,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 통제선의 지정 범위, 제9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동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보호구역 등에서의 협의 업무의 위탁 등. 그리고 기타 법령은 여기에 제 저서 책 158쪽에 표 3-10의 기타 관련 법령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의식이 어떤지, 이것은 2007년도 6월 달에 조사한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정주 환경에 대한 인식인데, 이 접경지역 주민들 조사해 보니까 살기 좋다는 긍정적이 23.1%, 살기 나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28.3%로 다소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응답자의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평균이 58.27, 60%도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하의 열악한 평가다. 반면에 지역별로 보면 고양이 62.37점, 김포,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연천 순입니다. 주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에요, 이제 그 조사 내용을 보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하는 부분은 문화복지시설입니다. 26.9%고, 두 번째는 도로교통
세 번째는 교통 여건 및 시설, 네 번째가 생활 기반 편의 시설, 다섯 번째가 산업 기반 시설 등등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적경 지역 중 우리가 연천 지역이 가장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적경 지역에 대한 인식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한 60% 가까이, 즉 56.9%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인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주 지역으로서 50.7%, 다음은 연천, 파주, 동두천, 포천, 김포, 고양순입니다. 다음 적경지역 이미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적경지역 이미지는요, 규제가 많다 46%, 또한 낙후지역이다 36%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80% 이상이 낙후지역이면서 법적인 규제가 심한 이미지다. 그러나 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가 58%, 그 다음에 적경지역의 미래 역할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가 52%입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지만은 아직까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다음 적경지역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럼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즉 교통, 교육, 거주 환경 이게 46%고요. 법 규제 완화가 42%입니다. 그럼 적경지역 개발 방식은 지자체가 주관해서 하자가 52%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활 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관리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경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미지에서 앞에 설명했다시피 사회 간접시설 확충이 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적경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추진 잘 되고 있다는 인식은 있지만은 적경지역 지원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42%, 보통이 48%, 거의 좀 한 보통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행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뭐가 불만이냐 보니까 중앙정부 지원이 미흡하다, 그 다음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적경지역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적경지원사업이 긍정적 영향이 뭐냐 보니까 지역 소득 증대, 생활 여건 향상, 복지 및 문화 발전, 지역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전체적 지역 발전은 긍정적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을 보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가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일부 개발되는 지역은 제외하고는 아주 미미하거나 퇴보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적경지역의 토지 이용입니다. 토지 이용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토지 이용 규제를 보면은 인간과 토지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용관계, 이용 형태인데, 이것이 개별적인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가 바람직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인 조치로 제한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토지 이용 규제는 공공재적인 토지 이용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을 달성하는 데 정책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면 종합적 장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도에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도시화, 도시로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택 토지 용지도 부족하고 무질서한 도시로 확산되고 도시 경제가 악화되고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공공용지도 부족하고 따라서 녹지 및 문화재도 훼손되더라. 따라서 토지 이용의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는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이용에서 초래되는 폐허를 제거하고 개별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복리의 실현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사건을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토지 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바람직한 토지 이용으로 유도를 하고, 토지 이용 규제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토지 이용을 수정하는 역할도 하고, 토지가 함부로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하고, 토지 이용 규제는 지나치게 고밀도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토지 이용을 강제하는 장치로 토지의 유휴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토지의 재유용을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규제와 인허간 내용으로 하는 절차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토지 이용 규제 방법은 보면요, 이용 제한과 이용 금지가 있죠. 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목적에 합치되는 이용은 허용하고 그 외에는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 제한은 많은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금지는 일정한 목적 이외의 토지 이용은 일단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가 있죠. 그러나 주로 보존 용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 이용 규제에 관련 제도를 보면은 토지 이용 규제는 대부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일환으로 정해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해서 토지 이용 규제에 적용할 공간적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공간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는 금지하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46개 법률에 149개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게 다를 설명할 수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도 규제를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보안임이라 그러죠. 개발제한구역과 환경보전, 그 다음 토지이용 규제는 자연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수목적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자, 토지이용 규제 지역별 행위 제한을 보면은 규제하는 방식은요, 본법에서 규제 지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금지 행위를 정해놓고 다시 본법이나 시행령에서 그 예외를 열거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일상 경제 활동이나 공익상에 필요한 한 행위는 허가, 유사한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경지역을 보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절반이 넘는 한 58.5%는 강원도 적경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99.9%가 경기도 적경지역, 보전산지 경우도 전체 규제 면적의 80.8%, 한 81%가 강원도 적경지역. 특이한 사항은 경기도 적경지역은 전 지역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적경지역에는 통제 보호구역이 78%, 제한 보호구역이 45%, 경기도 적경지역은 이와는 반대로 통제 보호구역이 한 17%, 제한 보호구역이 4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강원도 적경지역이 경기도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죠. 또한 인천, 경기, 강원도의 적경지역 내 토지 이용 규제가 개별 또는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적경지역 특성상 안보 여건이 개선되고 남북 간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이 규제가 유무형적으로 부정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적경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첫째가 군사, 농지, 산지 규제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순입니다. 두 번째는 적경지역은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행정구역 면적보다 총 규제 면적이 많습니다. 다음은 강화도, 매읍리, 초지리 등 이런 지역은 5개의 중첩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 민간 투자 엄청나게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에서는요. 이런 토지 이용을 하려면 국방부, 관할부대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협의하는 절차가 우리 앞에 설명했다시피 비용, 기간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체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적 소규모 토지 이용을 함으로써 본래의 규제의 목적을 또 달성할 수 없고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에 동반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분포도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요.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 중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와 잠재적 실험 방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수고 많았습니다.